네, 몽당연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함께 노래해요.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그대는 다가와 감으로 갈라진 가슴에 단비를 주었죠. 잊었던 희망의 노래가 새록새록 솟고 그댈 그리며 사는 날 그 꿈만 같아요.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대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지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 가늠하지 못해 오늘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가시나무 숲서덕이던 내 가슴 치우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예!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대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지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 가늠하지 못해 오늘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가시나무 숲서덕이던 내 가슴 치우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예!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예!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팔집 가수 손병유입니다. 지금 카메라와 저의 사이에는 이런 플라스틱 막이 있어요.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 왜 이걸 쳤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방송을 할 때 옆에 붙어 앉아 있더라도 막은 두자 뭐 이런 취지로 막을 이렇게 친 모양입니다. 오늘 좀 당혹하셨죠? 오프닝에 다른 때와는 다르게 우리말과 일본말이 섞여 있는 그런 영상을 두 개를 보셨는데 첫 번째 티저 영상은 내일 모레 바로 이 오마이 TV를 통해서 8시부터 생중계될 몽당연필 소품 콘서트 그 예고 영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정열 씨 히트곡 요즘에 어반자파칸가 누군가 하여튼 다시 리메이크해서 화제가 됐던 그 노래 그대고 내 사랑을 한국의 예술인들 그리고 시민단체 몽당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단체
이 몽당연필 회원들이 같이 불러서 편집을 해서 따로따로 불렀지만 편집을 해서 일본에 보내준 그 영상이거든요. 우리 학교 힘내라. 네.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바로 몽당연필 특집 겸 한국 영화계 특집. 네. 그렇죠. 한국 영화계. 네. 예, 오늘 권혜호 배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그 채팅창이 네. 오마이 TV 채팅창과 그리고 제 유튜브 TV 예,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네. 예, 그 반응 봐가면서 이렇게 제가 하겠지만 지난 한 달 반 전인가요? 뭐가요? 그 한 달 반 전 정도에 지승호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한번 나가는데 아 지승호 씨. 예, 예. 접속자가 20몇 명이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참담한 시간이 있었죠. 네. 예, 그보단 많겠죠. 네, 그렇겠죠. 네. 예. 오늘은 그 몽당연필 대표이자 그리고 배우 또한 전주국제영화제 이사. 아, 그런 거 직함은 좀 빼주시죠. 아 오늘 전주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아, 오늘 저기 이사회가 있어서 사실 그나저나 인사도 제대로 안 했네요. 그렇구나. 네. 네.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 또 해외 또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은 뭐 배우이기도 하지만은 제 이번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의 대표로서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네. 여러분들께서 반겨주고 계십니다. 아이, 전퀸이, 고맙습니다. 뉴스 러브럽님, 시민님, 문종래님, 소만세네님, 수구레님, 오색빈 연어님, 인수님, 진두풍사님, 이준현님, 신미래님, 말라르님, 김곰님 등등 찐꼭TV님, 김검암님 모두 반겨주고 계시고요. 해요 우리 함께 해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래서 오늘 나온 거예요. 왜냐면요. 네. 사실은 24일 내일 모레 있을 몽당연필 소품 콘서트 인 유튜브 안부를 묻습니다라는 콘서트를 뭐 좀 알리고 그러기 위한 마음도 있지만은 네. 사실 제가 무슨 전문적인 진행자도 아니고 거기다 또 유튜브에서 뭔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손병희 씨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간을 보려고 나온 거야. 저렇게 중간중간에 읽어주는 거구나. 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제대로 배우고 가겠습니다. 예,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배우는 원래 배우는 자세로. 그렇죠. 예. 오늘 그 전주국제영화제 이사회에 참석하셨다고요? 네,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난 2월 이후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네. 또 많은 부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영화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영화계에서도 또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극장도 있고 뭐 제작도 있을 텐데 각 영화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과연 영화제를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대면을 할 것인가 온라인으로 할 것인가 네. 다양한 고민들 속에서 때론 축소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5월, 6월에 있었던 우리 전주국제영화제를 끝낸 다음에 이제 올 한 해 영화제에 대해 평가하고 어쩌면 내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앞으로의 우리 새로운 방식의 영화제에 대한 고민도 하는 그런 뭐 회의를 잠깐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출연하셨던 네. 영화 몇백만 명 관객 동원한 영화가 하나 있죠. 반도요. 네. 예. 그거는 선방을 했는데 그죠? 네, 다행히 그랬었죠. 네. 그래도 그게 예를 들면 이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요. 글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은 모든 건 열어봐야 아닐까요. 근데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지난 2월 이후에 한국 영화계 극장에 관객들이 거의 떠난 상태에서 물론 그 앞에 살아있다 같은 영화 또 뭐 결백 뭐 몇몇 작품이 있었지만은 네. 좀 일종의 큰 규모로서의 개봉을 했던 영화는 이제 거의 반도가 처음이었다 보니까 네. 좀 영화계 전체가 거는 기대도 좀 있었고 근데 좀 전 새로운 경험을 했었어요. 뭐냐면 몇 달 동안에 극장에 갔을 때 관객이 없는 텅 빈 로비를 보다가 영화 시사회를 하는 날 영화 관계자들 각종 언론 매체가 다 찾아와서 그 용산 CGV 그 로비가 꽉 차서 북적대는 순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래서 약간 울컥한 느낌이 들면서 어쩌면 앞으로의 영화는 어떻게 될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는 계기가 됐었고 아무튼 다행히 관객들을 다시 좀 극장에 올 수 있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됐다는 측면에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볼리비아에서 촬영 중이셨잖아요. 아 콜롬비아입니다. 아, 콜롬비아. 볼리비아 죄송합니다. 붙어 있죠? 네. 네. 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보고타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계시다가 음. 급거 귀국하셨었죠. 네, 그야말로 급거했습니다. 네. 그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자체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아니 뭐 이번에 보고타라고 하는 콜롬비아 남미 전혀 낯선 땅에서 살아갔던 지금부터 한 25년 전, 뭐 한 30년 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인데요. 보고타라는 영화. 네. 그 영화를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했었고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했었고 하는 중에 이제 한때는 남미 지역은 청정 지역이다. 그렇죠. 예, 네. 3월까지도. 네. 그런데 3월 중순 이후에 남미 지역에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아주 하루 아침에 촬영을 접고 일단 뭐라고 탈출이라는 표현은 왠지 거기 살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이고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떠나야 했던 좀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제 다시 촬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상황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좋아져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뭐 요즘 다시 재확산의 그렇죠. 조짐이 아니고 재확산이 훨씬 더 커졌죠. 네. 그 상태에서 뭐 남미 콜롬비아가 역시 하루에 12,000여 명이 넘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유럽 북미는 애초부터 음. 확산됐었습니다만 지금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가 음.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뭐 인도도 예, 그렇고요. 예, 예. 근데 이 대목에서 진짜 참 중요한 게 지난 7월 영화 반도를 개봉하고 또 지난 8월 달에는 장률 감독의 영화 후쿠오카를 예, 후쿠오카. 개봉하고 네.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가 개봉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을 제어하고 하나가 돼서 어떻게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또한 시스템으로서 방어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안에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왔던 것 때문에 저희들은 촬영을 할 수 있었고 또 극장에서 적은 숫자에는 혹은 거리가 띄어진 관객이긴 하지만은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시 한번 단순히 관객이 아니고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지금 또 같이 함께 견뎌내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한국 영화협회 대변인이신 네, 그렇군요. 또 합심을 해서 이겨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네. 저 후쿠오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그렇죠? 후쿠오카가 어떤 영화죠? 네, 후쿠오카는 말 그대로 후쿠오카를 배경으로 한 중년의 두 남자가 아주 오래전 특별한 사연으로 인해서 헤어졌는데 다시 후쿠오카에서 한 묘령의 여인과 함께 그곳을 떠도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뭐 작은 사건들,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2018년도에 촬영했고요. 원래는 작년 9월에 개봉을 하려고 했었는데 노자펜 때에 후쿠오카가 웬 말이냐 제목이 그렇죠. 맞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장률 감독은 어떤 이산의 삶 혹은 그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오랜 시간 해왔던 제중국 동포 감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계를 늘 넘나드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경주, 군산 또 뭐 이번에 후쿠오카까지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색채를 뛰어넘는 이야기였는데 불구하고 지난 작년 9월에는 노자펜 때문에 개봉을 잠시 연기했다가 2월에 개봉을 준비하다가 신천지와 코로나 그렇죠. 네 하면서 다시 미뤘다가 다시 6개월 만에 재개한 이틀 후에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아이고. 그래도 극장에 꾸준히 찾아와 주신 분들이 좀씩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장률 감독도 그러시고 또 홍상수 감독도 그러시고 네. 소위 말한 저기 거장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 상업적인 성공이나 이런 걸 떠나서도 말이죠. 그런 분들이 내공 있는 분들이 배우 권혜호를 찾는데 네. 특히 홍상수 감독님의 작품은 지금 최근 몇 개를 같이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신기하더라고 저는.
같이 나이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그 권혜요 배우 권혜요에 대한 그런 선입견 중에 하나는 저 양반은 웃긴 연기 잘해. 뭐 대가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있는데 선입견이 아니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30대 혹은 40대를 관통하는 내내 해왔던 역할들이 많은 부분 직장 선배 혹은 삼촌, 뭐 재밌는 편한 이런 사람들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하시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제가 대학로에서 무대에 설 때는 제가 주로 많이 했던 역할들은 교수나 보통 이제 그런 지식인들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요리 하시는 예 이정섭 씨 네네. 얘는 말이야 이분 네네. 참기름을 이분께서 그 대학에 오랜 그 선배시잖아요. 네, 여기 저의 이제 20년 선배십니다. 예 이분을 처음 뵀을 때 예. 같이 뵌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얘가 전극을 정말 잘하는 배우다. 그나저나 얘기를 그나저나 이 손병희 이 방송은 전혀 내용이 일관성이 없군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예. 결국 갑자기 한 여기서 얘기는- 이정석 선배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극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배우라는 얘기를 그때 하셨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맨날 웃기는 거만 봤었는데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률 감독이나 홍상수 감독께서 그 진가를 알아보고 캐스팅을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죠. 자, 지금 보니까 네. 제 채팅방에서는 신미래님께서 네. 권혜호 씨 살찌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더 젊어 보이는군요.라고 하셨고. 살이 찐 게 아니고 많이 빠졌는데요, 제가. 저기 혹시 그릇된 권혜호관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20년 전 사진보다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에 비하면 빠졌지만 또 네. 네, 쪘지만 예. 네, 오마이 TV 유수빈님께서는 네. 권혜호 형님 역시 잘 살아오셨네요. 얼굴이 예전보다 신수가 환해지셨어요. 외려 지금이 과거보다 더 빛이 나시는 듯 이렇게. 고맙습니다. 썼습니다. 저도 저 역시 제일 좋은 말이 그럴 수만 있다면 계속 그럴 수만 좋겠지만 어제 저보다 오늘이 더 좋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다행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 오마이 TV의 특성상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정치를 멀쩡하던 사람이 정치를 시작하고 인상이 변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쁜 쪽으로. 그렇죠. 그 스트레스가 워낙 클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라는 것이 일종의 딜, 그러니까 혹은 설득 네네. 이런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투쟁으로서 인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얼굴이 편안해 보여 보기 좋습니다. 또 맞아요. 얼굴에서 환한 빛이 이런 반응이 계속 오고 그러는데 아이고. 말씀이 주옥 같다. 아이고. 약간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주옥, 좀 불편하네요. 주옥. 주옥 같다. 이거 주옥. 길게 읽으셔야 돼요. 진짜 네. 주옥. 네. 예. 자, 네. 그래서 지금 동료 영화인들도 네. 사실 뭐 우리 공연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워낙 그 영화계는 큰 돈이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 곳이라서 또 많은 사람이 연관되는 쪽이어서 네. 걱정도 많이 되실 거고 또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열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그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상되는 게 좀 있나요? 하나 확실한 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이제 영화를 보는 방식이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미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아시겠지만 많은 OTT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시장이 넓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바람은 누군가와 함께 혹은 자기 혼자만의 자기만의 영화를 어두운 공간에서 함께 보는 큰 스크린에서 본다는 것에 대한 매력은 놓을 수가 없는 일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고 부딪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그렇군요. 사실 아까 영화를 반도를 개봉할 때 영화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들이 로비에 이렇게 많이 모인 걸 보면서 울컥하셨다 네, 그랬잖아요. 그럼요. 예. 사실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정말 사람이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혼자서 이게
그런 누가 그런 그 글 썼어요.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각 나라들에서 가장 먼저 예산을 줄이고 이러는 것이 문화예술이다. 나라가 돌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다만 자살률이 높아질 뿐이다. 아이고. 근데 그게 뜨끔하면서 저는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사람이 사실은 3대 필수 영양소만 먹고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없죠. 네. 그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대학 시절에 연극 공연을 준비해야 되었는데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대 작업도 하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참 후배인데 그 우리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빨리 일 안 하고 뭐 하니 했더만 선배님 노는 사람도 있어야죠. 근데 그 말이 되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옛말에 이 연기자라는 직업 혹은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한판 걸지게 논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한판 놀아주는 일, 노는 일 그것을 보고 위안받고 혹은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일인데 이게 이 직업의 제일 문제는 이 한판 놀면은 돈도 받고 좋은데 이게 맨정신에 놀아야 된다는 게 힘들죠. 예, 우리가 그렇죠. 또 사실 노래라는 단어도 네, 논다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에 뭐 이런 건데 또 제가 알고 있는 뮤지컬 배우 그 권혜원 씨도 알고 있는 그 혹시 뮤지컬 배우. 그분요? 네. 예, 얼마 전에 오랜만에 네, 내일 모레 우리 몽당개별 콘서트를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네, 영상 봤습니다, 저도. 예. 오랜만에 봤는데 네. 이 친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동안 이게 나- 무대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나타나서 2시간 동안 네. 그 입을 가만히 두질 않는 거야. 몸을 가만히 두질 않고. 그러니까 거의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이제 혼자 있다가 이제 네. 나오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 마치 첫 휴가 나온 군인처럼 그렇죠. 예,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군대 내후반 이야기를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예. 무대에 있어야 될 사람이 무대를 빼앗기니까 이렇구나. 뭐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뭐 적응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저희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적 없어요. 요즘 제가 곰곰이 보니까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돌리다가 무조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 프로들인 거예요. 그 예전에 손병희 씨도 가서 고생했었던 뭐 세계 테마 기행. 뭐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것들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가봤던 공간이 나오면 정말 가슴이 턱 그냥 뭉클하고 거기서 마셨던 뭐 맥주 한 잔, 뭐 와인 한 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진짜 소중한 게 뭔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사실은 여행하면 또 우리 몽당연필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몽단옆으로 싹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군요. 네. 1년에 한 번씩은 무슨 일 있어도 한두 번씩은 일본을 갔었는데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니 보고 계신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몽당연필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몽당연필 뭘까? 저는 혹시 여러분들은 제1본 조선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은 제2동포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몰랐고요. 아주 오래전 저 역시 처음으로 조선학교 학생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긴 한데요. 개인적인 만남 혹은 개인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가졌던 저의 작은 숨겨놨던 기쁨들 같은 거였는데 2011년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동북부 지역 일본에서는 진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지진 피해 당시에 우리 사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많은 동포들 혹은 동포사회 역시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동포사회 피해는 또 그 가운데는 70년 넘게 일본 땅에서 우리 말과 글을 지켜왔던 제 일본 조선학교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도 해야 될 텐데 하면서 모여서 뭘 해보자라고 모였는데 그게 2012년도 3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모이고 보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일본 땅의 조선학교를 보고 매료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진 작가, 영화 감독, 또 음악 하시는 분 모인 게 다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모금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해보자. 그래서 작은 콘서트를 시작했었고
그렇게 1년 동안 16번이 넘는 콘서트를 크고 작은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와. 6개의 도시를 돌면서 대규모 공연도 했었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공연을 작은 공연이지만 진행을 해왔었고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죠? 네,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게 1년을 마치고 나서 맨 마지막 원래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몽당연필을 해보자 했었는데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징적으로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자. 네. 그것이 바로 저희는 매년 공연 때마다 매월 공연 때마다 조선학교를 생각하면서 콘서트 1교시 네. 몽당연필 콘서트 2교시 3교시 이렇게 했는데 네. 일본 공연에 대해서는 소풍 콘서트라고 이름을 붙였었고요. 그로부터 벌써 햇수로 10년째 매년 일본을 방문하고 또 동포들을 만나고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일본 전역의 학교들 혹은 지역을 다니면서 동포들과 만나왔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전혀 만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에 뭔가 해보자 해서 예. 24일 날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몽당연필과 서풍 콘서트에 관한 유래입니다. 예. 자, 그 지금 저는 영화 고를 통해서 알았어요. 일본의 조선학교 이러면서 지금 거기 나왔던 배우 한 분이 레이와 신선조 그 이끌고 있는 야마모토 타로인가요? 라고 하는 그 일본 배우가 있잖아요. 네. 그 배우가 지금 영화 고를 통해서 예, 나왔던 그 영화 통해서 일본의 조선학교 그걸 보면서 알았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사실은 지금 제 방송에서 3주째 영상을 하나씩 올렸어요. 그래서 계속 보신 고맙습니다. 분들은 조선학교에 대해서 좀 아실 거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몽당연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그렇군요.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몽당연필 홈페이지, 몽당연필 카페도 있죠. 네, 다음 카페도 있고요. 다음 카페도 그다음에 있고. 그냥 그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몽당연필. 있고. 예, 홈페이지 화면에 띄우겠다고. 네. 예, 홍성민 기자가 지금. 고맙습니다. 예. 한 곡을 영상을 듣고 보면서 좀 쉬어가죠. 뭡니까? 홍성민 기자, 저기 오늘 우리 올린 영상들 중에 한 번 올렸었죠? 이제 재방송 한번 할까요? 그 노래표 우리나라가 부른 노래 클립이 하나 있잖아요. 그 노래 제목이 우리 학교 영원 하여라. 네. 그거 있죠? 예. 자, 그거 보시면서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틀어 주십시오. 네.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말 우리 몫을 지키며 살아왔네. 今日は歴史的な日です。今までこうした朝鮮学校がですね、国を相手にして、裁判の場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けれども、勝利したことが日本の歴史上あったでしょうか。ありません。卒業生も駆けつけてくれて、勝訴と聞いた瞬間、みんな抱き合って涙を流し喜びました。私は大阪が大好きです。大阪の街、人が大好きです。その大阪で私は幼稚園から13年間売り学級に通っています。私が今こうして着ているチマチョゴリは通学の時は着ていけません。私たちは第二制服と呼ばれる学生服を着て通学しています。理由はこのチョゴリを着て通学すると危ないからです。街にあふれるヘイトスピーチ、高校無償化の裁判、補助金の裁判と、私たちが朝鮮人として堂々と生きていくのはこんなにも難しいことなのかと、今日裁判を聞きながら
私たちは手を握り合って抱き合って泣きました。やっと私たちの存在が認められたんだ。私たちはこの社会で生きていっていいんだと、そんな風に言われている気がしました。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지킬까 이렇게 생각해서 5년 속이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우리 모두 구청 앞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絶対にこの民族教育の火を消してはならないと。 우리 학교 영원하여라 우리 동포 영원하여라 백두한라 찬란한 그날까지 그날까지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참 백자라는 싱어송라이터가 가끔 이렇게 훌륭한 곡들을 써요. 네. 네. 뭐 가끔이 아니고 자주 쓰는 편이죠. 아, 네. 네, 네. 네. 근데 지금 영상 처음에 방금 예. 전에 영상에서 예. 보면 처음에 한 변호사가 재판장의 결과를 들고 판결을 들고 와서 승소라고 써 있는 것을 펼치죠. 벌써 지금 횟수로 7년 이렇게 동안 일본 전역에서 5개 군데에서 일본의 학생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학생들이 원고가 돼서 차별 정책의 부당함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벌여왔습니다. 아, 네. 예, 그 중에서 모든 지역이 다 지었을 때에 딱 한 번 지금까지 한 번 이겼던 순간입니다. 네. 저게 오사카에서 처음으로 한 번 이겼을 때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울고 계시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동포 또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일본 분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보이신 분들은 대부분 일본의 시민사회 단체 혹은 선생님들 옆에서 조선학교를 응원하셨던 또 혹은 단순히 응원뿐만이 아니고 동북아 혹은 일본 전쟁 범죄에 사과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꿈꾸시는 많은 일본의 시민단체 분들이 엄청 우셨고 저 순간은 지난 긴 시간 동안의 법정 투쟁 속에서 유일한 승리, 하지만 작은 거지만 저 승리가 참 여러 가지로 견디게 했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다 패소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얘기만 들어도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뭉클하고 그런데 그죠? 네, 이게 그 2010년 하토야마 정권 시절에 그 일본 전역에 일본은 현재까지 그 중학교까지만 의무가 돼 있고 네. 고등학교까지는 아닌데 의무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형식이 아니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된 애들에게는 고등학생의 등록금과 이런 학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을 네, 네. 전 모든 그 나이에 맞게 다 하기로 했는데 네. 하토야마 정권이 물러서고 그 이후에 다시 자민당으로 바뀌면서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면서 제1번 조선학교만이 그것에서 배제되면서 일본 땅에서 살고 있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나서서 차별했던 이 정책에 대해서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싸워왔던 투쟁의 역사이고 지금도 역시 진행형입니다. 네. 하필이면은 이게 그 동일본 대진제, 네. 네, 우리는 뭐 쓰나미라 그러기도 하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때 전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직후였나요? 늘 그렇잖아요. 그렇진 지금 않- 네. 물러났지만 그 아베 아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스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더 하겠죠. 예, 뭐 근데 늘 곤경에 빠질 때마다 가장 약한 고리 네. 혹은 가장 일본 시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특히나 북과에 연계시켜서 이런 식으로 항상 정치화시켜왔던 게 그들이었던 거죠. 네. 참 안타까운 게 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뭐 임진왜란 때부터 해서 또 우리나라를 그 식민지화 시킨 것도 그렇고
나라의 위기라든가 또 새로운 전기가 필요할 때 그걸 바깥으로 돌려서 네. 결국은 만만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 이게 반복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동일본 대진제 때 홋카이도에서 처음으로 구호를 위해서 배가 출발했었던 그 배에 일본의 육상 자위대와 네. 그리고 홋카이도의 동포들이 모아서 구호품을 모아서 조선학교에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트럭 이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저 멀리 규슈에서 오사카에서 교대교대로 밤새 트럭을 운전을 몰고 해서 왔죠. 네. 트럭을 몰고 와서 그 동포들 돕고 구호물품. 그래서 조선학교에 피해 있는 그런 조선인들 그리고 학생들은 먹을 게 남아서 옆에 일본 학교에는 아직 그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아서 거기 시내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네, 구호물품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 함께 있었다잖아요. 나눠서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보조금을 끊는 식으로 네. 이렇게 해왔고, 근데 이게 문명 국가에서 가능한 얘기인가요? 정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명백한 차별인데. 글쎄요, 이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문명 국가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볼 때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민주주의 국가 맞나? 그렇죠. 예. 네. 하긴요. 지금 스가 요시히데 씨가 뭐 총리입니다만 별 다름이 없어지고 얼굴만 교체되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시민이 주권자로서의 자기 발언을 해나가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과정인데, 네. 뭐 대표적인 게 아주 오래전이지만 오마이뉴스가 오마이뉴스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죠. 네. 그거 역시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민도와 일본 시민들의 민도가 큰 차이가 있지 않았나.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일본에서의 그 과거 오마이뉴스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차이에서 보면 이게 참 요즘 보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아주 오래전, 네. 170년 전, 1850몇 년 메이지 유신 예, 이럴 이후에 때. 예. 이후에 타라 입구를 꿈꿨던 일본인들에게 저 구라고 하는 저 서구 대륙의 요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뭐 서로 똑같은 거죠. 예. 사실은 지금 서유럽보다는 동쪽 그리고 중근동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유라시아. 네, 그렇죠. 예, 유라시아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쪽으로 가고 있어서 기축통화가 유라시아의 지금 어느 쪽에서는 야, 기축통화까지 가지 몰랐어요 우리가 이야기가. 위안화, 루블화, 예?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기축통화로 어느 곳에서는 지금 기능하고 있대요. 네, 뭐 이런 건데. 예. 아무튼 지금 이 오마이 TV를 보고 계신 일본의 동지들도 계세요 지금. 아, 그러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동포 예를 여러분들 들면 혹은 뭐, 또 예. 후지타 유세상이라든가 야마가미 시교놀이상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 또 우리 동포들도 아마 박진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있을 텐데 네. 이런 분들이 지금 내일 모레 있을 우리 몽당예별 콘서트 소풍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있고 오마이 TV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걸 보면서 설레고 그러실 텐데 사실은 일본 정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또는 단체로 연대하는 일본의 훌륭한 분들이 동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최근 지난 4월 5월을 통과하면서 이 정대협 관련된 그 아주 집요한 혹은 왜곡된 정보들이 넘쳐나던 시절에 저 역시 좀 오랜 시간 정대협과 함께했던 시간이 있고 지금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정대협 활동에서 많은 부분은 제1번 동포와 일본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한 사회를 지탱하는 방식 중에 저렇게 정치가 왜곡됐을 때도 여전히 그래도 일본이란 사회를 유지시켰던 어떤 힘은 바로 그런 시민사회단체의 건강함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가능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60년대, 7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좌절했던 혁명의 세대가 그 이후에 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여전히 일본 시민사회단체의 건강함 또 그분들을 굉장히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몽당협회로서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함께해야 될 분들이지 네. 배척하고 뭐 이렇게
아니죠. 네. 근데 더더욱 그래서 아쉬운 게 일본이란 나라가 정치만 좀 더 대국적으로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만 기능을 한다면은 지금 더 훨씬 큰 나라가 될 텐데 오히려 그동안 경제 규모라든가 네. 그런 거에 비해서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 바로 정치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조선학교를 이렇게 탄압을 한다던가 동포들을 눈에 보이게 또는 안 보이게 이렇게 배제한다던가 하는 것은 결코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데, 그죠? 예. 뭐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거기에? 자, 여러분들 지금 주요 채팅방을 통해서 혹시 그 질문할 게 있으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손병희 씨는 조선학교 학생들을 제일 먼저 언제 만나봤어요? 저는 그게 2001년입니다. 2001년도에 관동 투어했는데 저는 몽당연필 하기 전에 일본인들과 교류가 있었어요. 네. 일본의 진보 운동, 진보 음악 운동 하시는 분들이랑 오타고에. 네, 우타고에라고 하는 네. 노래 소리라는 뜻인데 일본의 그 태평양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패하고서는 진보 세력들이 주축이 된 음악 운동이었는데 전국에 한 2, 3만 명의 회원이 있고 신문도 발행하고 1년에 한 번씩 수천 명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음악 제전도 열고 그러는 합창운동 조직이거든요. 거기와 교류를 하면서 순회 공연을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느 해 2001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관동 지역 투어를 도는데 레퍼토리는 주로 한국의 민중가요를 부르는 거죠. 일본인들에게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그런 것을 노래로 푸는 이런 것. 그렇죠. 저도 아주 오래전 일본의 시민단체 분들과 아침 이슬을 함께 부르면서 아침 이슬. 네, 뭐 광야에서 이런 거 함께 불렀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월 달에였어요. 날씨 좋았죠. 오늘 우리나라의 10월도 좋습니다. 일본의 10월도 괜찮습니다. 예, 이바라기 현의 미토시라는 곳에 공연을 갔었는데 맨 앞줄에 객석의 맨 앞줄에 흰 저고리와 검은 통치마를 입은 학생들이 공연을 보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 뭐냐. 그래서 좀 마음에 남았었는데 거기서 교류회라고 합니다. 듀플이라고 하지 않고 네. 교류회를 하는데 일본에서 교류를 하면 한 사람씩 다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렇죠. 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교류회 하다가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2012년 3년도에 일본에서 남영동 1985 개봉하고 시사를 하는 과정에 저는 우연히 참가를 하게 됐다가 그 뒤에 그 교류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한 말씀 하시면서 가만히 앉아서 3시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들 얘기 들어주느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그 귀로는 듣고 네. 입으로는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1년도에 그럴 때 웬 중년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물론 좀 일본 특유의 억양이 있는 네, 한국말로 인사를 한 뒤에 그 다음부터 일본어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아까 앞줄에 앉아있었던 애들이 우리 조선학교 학생들이다. 그리고 본토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는 고급 중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우리식 따지면 학생들인데 고국에서 와서 이 훌륭한 노래들을 불러주는 게 너무 감격에 겨워서 일본인들 앞에서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 너무너무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펑펑 울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 알게 됐죠. 이런 학교가 있구나. 저는 작년 초였죠. 작년 때 그 JTBC 뉴스룸에 나가서 인터뷰 때 조선학교의 첫 만남에 대해서 한 2004년, 네네. 5년도 그 겨울연가 때문에 일본을 자주 방문했던 사실은 그것은 이제 본격적으로의 저의 만남이었었고요. 그 이전에 우연히 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2년도 금강산에서 있었던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해외 남북 청년학생 통일대회라고 하는 곳에 저도 참여하게 됐다가 남과 북의 청년들이 거의 한 1,000여 명 가까이 해외에서 모여서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뛰고 달리던 시절에 그곳에 바로 제1번 조선학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조선대학교 학생들이었었는데
그때 봤던 그 인상이 어쩌면 만 18년이 지나서 지금은 조선학교와 함께한 사람들 몽당연필 대표라는 직함으로 이렇게 있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글쎄요, 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 혹시라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은 우리 조선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우리가 몰랐던 배우지 못했던 역사 또 이런 것들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이웃 함께 이런 것에 대한 가치가 조금씩 다 조금씩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때에 어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건가 보다라는 걸 혹시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은 일본 땅에서 태어나서 북을 조국이라 부르고 남쪽을 고향이라 부르는 네네. 남쪽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일본 땅에서 우리말을 지켜온 학생들의 이 특별한 정체성이 앞으로 동북아 평화 시대에는 어떤 힘을 발휘할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광고성이었나요? 사실 그렇죠. 이게 주로 만주로 떠났던 분들이 북한 출신들이 많았다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 일본으로 떠났던 분들은 제주도를 비롯한 제주도, 그다음 네. 경상도, 그다음 전라도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경상도에서 한 7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조선학교의 존재를 아시는 분들 경우도 아니 거기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 붙어 있고 이거 친북 저거 아니냐? 그거 왜 우리가 왜 도와야 되느냐? 그런 오해가 아니고 그건 사실이었었고요. 네. 과거형이었다. 과거형이기도 하고 현재도 그런 곳도 있고요. 네. 학교마다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학교라는 것은 해방 이후에 조총련 이전에 조련이라고 하는 일본 조련. 땅에 있었던 200만 명이 넘는 혹은 그 남았던 70만 명 넘는 그 일본 조선인들이 일본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다 모여서 만들었던,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적 이념 다 뛰어넘어서 만들었던 조련이라고 하는 조선인 총연맹, 이 조련의 그 지지와 네. 성원 속에서 각 지역으로 전 일본에 만들어진 학교였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분화하고 그런다가 이제 일본과 미 군정의 차별과 압박이 있으면서 견뎌내야 할 때 정작 57년 전쟁 한반도에서 이 한국 전쟁 종전 이후 북에서 일본에 있는 동포들 조선학교에 교육 원조금을 보내면서 네. 급격히 그 이후로 제1번 조선학교는 북에 대한 친근감 혹은 고마움 이런 마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와줬던 사람을 기억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에 그렇게 반해서, 네,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저희는 이승만 정권도 그래왔고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재외 동포에 대한 것들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과거에는 일종의 기민 정책까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린 몰라. 네. 뭐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 땅을 떠나야 됐든지 끌려가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기민 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남과 북의 대치라고 하는 이념적인 그 선에서 특히나 이 인접 국가 과거의 중공, 소비에트 연방, 그다음에 일본의 조총련에 대비되는 이 좌파 진영에 대한 일종의 엄청난 공포감 네. 이런 것들이 함께 좀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떠나가야 했던 동포들에 대해서 모르고 지냈던 세월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역시 많은 공포가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이지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겠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이 학생들은 매일 아침 자본주의의 끝인 일본 땅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본의 뉴스를 보고 일본의 음악을 듣고 일본 전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서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말을 쓰고 하는 평범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한 60-70% 가까이가 이거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이고요. 네네. 뭐 그런 면에서 특별히 거부감을 느끼실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한번 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디오님, 조선학교 출신의 학생분들이 커서 동아시아의 외교를 정리하는 분들이 되신다면 정말 멋진 미래네요.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네.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에 왔으면 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어떻게 보면 그 전국을 짚어주셨는데 일본이 큰 나라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런 인력으로 일본의 큰 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예, 조선학교 학생들이야말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소중한 자산 자체를 일부러 없애려고 그러고 음.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또 한 분께서 좀 어떤 걸 물어보셨냐면은 네. 보자. 잠깐만요. 이게 하도 많이 올라가고 댓글들이 제 인기가 이 정도입니다. 네. 권혜원님, 진도풍사님이에요. 네. 권혜원님, 과거엔 민단 조총련 갈등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은 관계가 어떤지 궁금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특별히 없습니다. 네. 그 어떠한 잘은 모르지만은 어떠한 조직이라는 것이 네. 만들어졌다면은 그 조직은 때로는 조직의 논리로 움직일 때가 있다 보니까 단순히 민단과 조총련이라고 하는 조직을 뛰어넘어서 거기 소속돼 있는 실제 동포들의 삶은 굉장히 유연하게 잘 섞여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거의 없는데 네. 그런 문제를 제가 10몇 년 동안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하. 근데 정작 조직과 조직 간의 문제가 아닌가. 대표적인 게 2005년도 참여정부 시절 그 당시 이해창 그러니까 광복 60주년 기념 사업회 단장이셨죠. 그분과 함께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아주 파격적으로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민단 단장이 민단 단장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단장이죠. 예. 대한민국 제1거류민단 민단 단장이죠. 예. 그분이 총련 본부를 방문하면서 파격적으로 어떤 화해 무드가 만들어지는가 했었는데 바로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일종의 그 민단 단장님께 탄핵을 당하면서 근데 그런 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안에 사는 동포 사회에서는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송참결님 후원 방법 알려주세요. 후원 방법은 너무 다양하게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언제든지 모바일 하다못해 페이팔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홈페이지를 홍성민 씨가 비춰주고 있죠. 네. 몽당님 별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기 후원 방법, 일시 후원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검색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렇네요. 유튜브가 정말 이게 좋네요. 역시 일반 방송이었으면 이제 역시 이 시대 최고의 연대는 입금 아니겠습니까? 입금이죠. 입금이죠. 옛날에는 임금이 최고지만 요즘 입금이. 그렇죠.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추석도 가깝고 있을 때 이번에는 만날 일이 자주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카들 만났을 때 조카에게 사랑의 선물은 그만 입금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너 언제 취직하니 언제 장가가니 이런 거 말고 그런 입금.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손에다가 조용히 5만 원, 10만 원 쥐어주시면 존경받는 삼촌, 존경받는 이모가 되는 거죠. 네. 당장 근데 우리 몽당연필에게 내일 모레 그러니까요. 특별한 일이 있죠. 네.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매년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에는 10개의 조선학교의 학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10군데가 있고요. 그 고등학교 중심으로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홋카이도부터 시작해서 밑에 후쿠오카까지 오사카, 도쿄, 아이치, 히로시마 다양한 학군이 있는데 각 학군을 저희가 매년 방문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원래 홋카이도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영화 우리 학교 대한민국 사회에 아까 고 같은 영화도 있었지만은 또 혹은 2004년도 박치기와 같은 영화도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다큐멘터리로서 한국의 조선학교를 알렸던 영화 우리 학교의 배경이 됐던
네. 저희 그래서 조선학교와 관련된 이 시민단체로서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홋카이도 학교에 원래 올해는 가서 함께 공연할 예정이었었는데 이렇게 못하게 돼서 24일 날 제목은 안부를 묻습니다. 몽당연필 소풍 콘서트 인 유튜브가 네. 진행될 텐데 저희가 네. 저희가 이번에는 매년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함께 해주셨던 많은 뮤지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소풍 때마다 거의 고정적인 형태로서 각 지역을 방문하셨던 분들을 그대로 모시고 우리가 일본 땅에서의 공연의 모습에 좀 비슷한 네. 하지만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일본에서의 소풍 콘서트의 가장 매력은 단순히 저희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연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지역의 학생들의 무대 그렇죠. 또 동포들의 무대뿐만이 네. 아니고 제일 시민단체 일본의 뮤지션 예술인들도 함께 무대에 서서 네. 일종의 무대 위에서 작은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다 보니까 네. 그거는 이번에 할 수가 없지만은 네. 또 유튜브를 뭐 통해서 실시간으로 홋카이도 또 작년에 방문했던 아이치 도쿄 다양하게 연결해서 동포들도 만날 계획이 있고요. 일단 제일 먼저 인기 가수 인기 가수. 일명 인기 가수 네 손병희 이정열 씨 그다음에 우리 또 이한철 밴드 그다음에 한국이 대표하는 대금 주자죠 한충은 씨. 네 협연도 있고요. 그리고 파핀 현준과 박예리의 무대 네.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죠 노래패 우리나라의 무대까지 네. 사회가 무려 권해요. 대표가 사회는 지금. 권해오고 진행합니다. 네. 유튜브 오마이TV에서 방영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작은 시민사회 단체로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을 홍보하고 연결짓는 일도 가장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오마이TV에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고 오마이TV의 힘을 24일 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접속자 25명이면 안 되는데 이거. 네.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네. 최초로 네. 목량연필의 소풍 콘서트를 중계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네. 예. 24일 오후 8시. 그러나 교육 받으셨어요? 예, 좀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요즘은 안전교육. 예. 무대에 함부로 못 섭니다. 네. 저희가 약 2시간 가까이 되는 출연자 안전 교육까지 받고 시험도 보고 수료 필증을 가지고 무대에 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준현님 그리고 코코님 목량연필 구독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구독 부탁합니다. 네, 목량연필 고맙습니다. 구독 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고 여기 또 이 와중에 송영조님 오늘 손병희 TV 1000명 가자. 저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이게 손병희 TV 아니에요? 두 개 같이 쏘고 있는 건데요. 같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손병희 TV를 알고 있었는데. 오마이TV. 오마이TV 구독자는 43만 명 이상이고요. 네네. 손병희 TV 구독자는 1000명이 안 됩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그럼요. 네, 지금 1000명 가자라고 이렇게 송영조님이. 예. TV지만 제가 얼마 전에 8집 앨범을 냈다면서요? 글쎄 말이에요. 왜 그랬대요? 역시 참 이 나이든 중년의 고집이란 이 음원의 시대에 꼭 굳이 앨범을 내야 된다는 저 강박, 집념 혹은 장인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세션과 프로듀서가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허클베르핀의. 네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만나갖고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28일에. 저는 28일, 29일까지 계속 촬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요즘 어떤 걸 촬영하고 계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지금 현재 극장에는 이제 영화 후쿠오카와 또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 은검상을 받았고요. 예. 최근에도 무슨 영화제에서 각본상과 뭐 상을 받았는데 그 작품이 지금 상영 중이고 현재는 이제 내년도에 방송을 앞둔 JTBC의 드라마를 찍고 있고 그리고 올 초에 SBS에서 드라마 되면서 좀 많은 화제가 됐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 실제로 연상호 감독이 썼던 드라마죠. 네. 예, 반도의 연상호 감독이 썼던 드라마인데 다시 연상호 감독이 그것이 영화로서 시나리오를 썼고 감독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영화 지금 촬영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그래도 뭐라 그러나 모든 그리고 연기 찍다가 도망쳐온 보고타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거 그래도 마무리는 보고타 가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요,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저 촬영할 때 손병희 씨가 기타 하나 달랑 메고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방 제공, 숙식 제공, 예, 놀러 가기로 숙식 했는데. 제공. 예. 예. 이렇게 거기 맥주 맛이 끝내줍니다. 이렇게 한가할 때 가면 좋은데. 네. 글쎄 말이에요. 예. 그 여기 사실은 음. 제 방송이 노래톡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최초로 노래 한 마디 없이 한 시간을 지금 개기고 있는데 그럼 병희 씨 노래 하셔야죠, 그러면. 아니요. 네. 오늘은 그 권혜요 씨의 노래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지난 7월 아, 초에 이 약지라고 하네. 그렇군요. 예, 이게 골절이 돼가지고 기타를 못 친 그럼 지가 제가 반주를 할게요. 이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아직. 그 노래 뭐요? 아이들아 아, 갑자기 이것이 우리 학교다. 이거 제가 반주를 할게요. 예. 그러면 뭐 그냥 1절만 잠깐 해볼까요? 1절만. 왜요? 그 가사는 다 있어요. 네, 가사는 전 늘 외우고 있는 거니까. 하긴 뭐. 예. 근데 이거 부르다 보면 우리가 또 울컥해요, 그죠? 네, 그냥 낮게 잡아주실래요? 그러면 잠깐만 A나 이 정도로 해주실래요? 아 A 정도로. 네,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거 바꿀까요? 이 음악용 마이크 하나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에휴. 아, 아닙니다. 예. 예. 아닙니다. 예. 출연료도 안 주면서 말이야. A 정도 보자. 네네. 너무 낮진 않겠죠? 네, 이거 1945년도 경에 선생님 성함을 또 까먹었네요. 허남기 선생님. 네, 허남기 선생님께서 일본에 계신 그 조선학교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한 시를 쓰셨고 그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근데 요 이지상 씨, 네. 이지상 씨가 예전에 그 조국가 청춘이 아니고 어디였죠? 저기 조국가 청춘도 했었고요. 노래 노래마을도 했었죠. 예. 예. 이지상 씨가 곡을 붙였는데 그리고 안치환 씨와 이지상 씨가 함께 노래를 했었던 원곡인데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도 감동했지만 일본을 갔다 온 다음에 더욱더 부르기가 어려운 노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 이해가 안 갔던 건 가사 중에 커다란 미끄럼 타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미끄럼 타기 작은 그네조차 없는 이런 2절 가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일본 학교를 봤어요. 일본 초등학교, 초급학교. 일본 초급학교의 미끄럼틀은 폭이 한 1.5m, 2m 됩니다. 그러게요. 동시에 애들이 3명 내려와요. 근데 그 열악했던 조선학교에는 미끄럼틀 하나 없이 뭐 그랬던 시절에 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 우리 그룹의 꼴이 이지상 씨, 안치환 씨도 모두 그 몽당연필의 초창기 멤버. 같이 공동 대표를 했었죠. 네. 그렇죠. 네. 네. 잠깐만요. 자. 비 오는 날은 비가 눈 내리는 날엔 눈이 배 아닌 모진 바람도 창을 들이쳐 너희들의 책을 적시고 뺨을 때리고 할 기도
공부까지 못하게 만들어도 아이들아 이곳이 우리 학교란다. 초라하지만 단 하나뿐인 우리의 학교.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란다. 언제나 우리 마음에 요람이요. 커다란 미끄럼 타기 작은 그네 하나 없어. 너희들 놀 곳도 없는 학교지만 조국을 떠나 수말리 이 역에서 나고 자란 너희에게 조국을 옮겨가는 아이들아 이곳이 우리 학교란다. 서투른 조선말로 웃으며 희망을 품는 아이들아 이곳이 우리 학교란다. 언제나 우리 마음에 요람이요. 아이들아 이곳이 우리 학교란다. 초라하지만 단 하나뿐인 우리의 학교. 아이들아 이곳이 우리 학교란다. 니혼노 갖고 요리 이데스. 언제나 우리 마음에 요람이요. 아이 고맙습니다. 반주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저는 항상 C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예. 자, 아이고 막 여러분들 막 울고 계시네요. 아이고. 노래 좋네요. 가사도 좋고 훌륭한 삶 응원합니다. 이념을 떠나 한 핏줄인데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노래를 처음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이번에 저희 24일 날 네. 소풍 콘서트인 유튜브에서는 뭐 깜짝 손님이라기보다는 일본 현지에 계신 분들과도 연결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사카와 도쿄에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고 있는 아버지들의 중창단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일본 도쿄에는 아에라고 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아에라고 하는 네. 아버지들이 있는데 저희와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며칠 전에 특별히 모여서 또 작업을 해서 보내왔고 했는데 어쩌면 그 아버지들이 실제로 부르는 아이들과 이것이 우리 학교란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선학 출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주 활동이라 그러죠. 우리 식으로 하면 무슨 특별 활동, 네, 클럽 활동 클럽 활동, 이 소모임이 활성화돼서 조선학교를 고급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12년 동안 그런 것을 연마하다 보니까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많아요. 네, 진짜 학교란 것은 저런 거지 할 정도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체육 활동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남학생이라면은 기악 혹은 또 그 뭐 축구 뭐 혹은 뭐 각 부가 많아서요. 최소한 두세 가지 정도의 부들은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자라서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이런 분들 아버지들이 너끈히 중창단을 꾸릴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에 이제 이주하셔서 최근에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일본 땅에 이제 뭐 다양한 형식으로 사업이 됐던 이민이 됐던 이렇게 이주하셨던 분들이 그 조선학교를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하긴요. 네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도 야, 이럴 바에야 그냥 조선학교 우리 학교를 보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한국에서 애들 학교 안 보내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언어는 문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언어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게 갑자기 언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아까 우리 영상에도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꿈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차별 얘기, 언어 이런 네. 것들이요. 제가 제 이번 조선학교 학생들과 또 한국에 유학 와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나하고 자란 아이가 약간 우리말이 서툴러도 우리는 네. 이렇게 얘기하죠.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니? 거기서 네, 태어난 네, 네. 애가 뭐 이렇게 네. 얘기하죠. 근데 예를 들면 제중국 동포가 됐던 제일본 동포가 됐던 그런 청년들이 와서 네. 우리와 어떻게 약간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뭐랄까 이상한 네네. 시선으로 네네네. 바라본다든지 네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살아온 역사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가.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 말고 모든 말을 다 일본말로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말과 글을 지킨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네. 더군다나 억양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예. 우리가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각 언어에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억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다못해 네. 제가 이번에 콜롬비아에서 촬영할 때도 보니까 어. 그 남미가 브라질을 제외 브라질은 포르투갈을 쓰면 네네. 나머지 다 멕시코까지 다 에스파뇰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에스파뇰의 그 말투와 아.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콜롬비아의 마야강을 다뤘던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코바른가 뭐. 네. 네네. 그 드라마에 대해서 정작 콜롬비아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저건 콜롬비아 말이 아니다. 콜롬비아 액센트를 제대로 살리지 전혀 쓰지 못했다는 않는다. 얘기군요. 저건 콜롬비아 사람이 아니다. 예. 에스코바르가 메데진이라고 한 제2도시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쿠키님, 범범님, 용킴님, 무진님, 신미래님 모두 고맙습니다. 부릅더니 숲이었어. JS 강님, 해리다님, 동중국님, 송참결님, 포근이님, 문화님. 아까부터 지금 그 오마이 TV 네. 게시판에 네. 여러분께서 네. 한두 분이 아니고 최백은 교수님 아니신가요 이러는데 최백은 교수님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죠. 김어준의 뉴스 공장의 경제교사 아닙니까? 그분이랑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듣습니까? 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일부러 디스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손병희 TV의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지금 근데 지금 어쨌든 뭐였든 간에 그 최백은 교수님은 의문의 1패를 당하신 분이기네요. 의문의 네. 1승이겠죠. 1패인지 1승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슬슬 네.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요. 오마이 TV를 통해서 4차 추경 처리 국회 본회의 생중계 이어질 예정인데요. 저기 마지막 곡으로요. 다시 통일이야 뮤직비디오 있죠? 예, 그거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자, 지금 마지막을 앞두고 혹시 채팅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가 있거나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우리 권혜원 씨 통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도풍사님은 권혜원님 승리라고 했습니다. 역시 다 예의가 매너들이 좋습니다. 포근이님, 와 권혜원님 팬입니다. 많이 비슷하셔요 하면서 병주고 약주고 계십니다. 최백운 교수님 아니신가요? 하셨던 분인데.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네. 예, 한마디 첨부할 게 있다면은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음은 내일 모레 있을 그 유튜브 콘서트를 좀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맨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았죠. 아무튼 좀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조선학교 일은 왜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인생이라는 게 왜라는 것에 꼭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직업이 갖고 있는 속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마치 저희가 어린 시절에 연극 영화를 하겠다고 할 때,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의문 비슷한 거죠. 왜? 어쩌려 그래? 뭐 이런 거 같은 거겠죠. 글쎄요, 저한테는 좀 특별한 뭐 경험과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전에도 언젠가에 여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2014년 또 혹은 그 이전부터 단순히 정치 정권의 변화 이런 거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갈수록 우리 사회의 각박함 이런 것들 그리고 때로는 끝없이 어디가 향해 가는 모습들 속에서 답답할 때가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러던 중에 또 세월호도 있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지? 이런 좀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네. 또 그 시간이 좀 지났을 때쯤에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학교를 방문하고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이번 사회 동포들을 만날 때 가졌던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나보다는 내 이웃, 내 새끼보다는 남의 새끼를 같이 챙기는 그리고 뺏고 경쟁하는 것이 학교의 기본이 아니고 함께 왔을 때의 기쁨을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이 학교라는 것을 보면서 많이 위로받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은 글쎄요, 이거 단순히 일본에 보내고 있는 우리 조선학교 학생들을 응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공연이 내일 모레 할 공연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들께도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잃어버린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 공동체 정신 그리고 또 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성. 네. 그걸 찾으려고 종교에 귀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오히려 거기서 물신을 더 조장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동포들을 만나고 특히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어떤 거룩한 종교 못지않은 어떤 뭉클한 감정을 느끼면서 영성이 고조된다고 할까요? 편협한 느낌의 어떤 민족주의 이런 거보다는 그래 우리 인간이야, 그렇지 우린 사람이지 뭐 이런 생각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몽당연필을 회원 활동하고 특히 일본 가고 그런 아이들을 한번 만나고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떠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매우 바쁘신 분이고 이거 말고도 할 일이 하는 일도 많은 분이 왜 이거를 계속 하고 계시는가? 자, 뽕을 맞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자, 용김님 많이 닮으셨어요. 근데 훨씬 잘생기셨어요라고 최백은님이랑 이미영님, 네. 예, 또 인선님, 오색바다님, 이준현님, 우리 동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마틴 킴님은 우리 학교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참 감명 깊게 봤는데 권혜원님 이쪽 일을 하고 계셨군요. 정말 멋지십니다. 몽당예쁘 홈페이지 가보세요. 자, 무지님 우리가 뭉치면 다 죽었어. 용김님 권혜원님을 미처 알기 전에 한국을 떠나왔는데 이곳에서 권혜원님을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일본에 계신 모양이군요. 네, 오히려. 고맙습니다. 자, GJS 멈님, 권혜원님 반가워요. TV에서 보고 싶네요. TV에 나오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나오죠. 예. 그래요. 예. 예, 어디 보면 나와요? 뭐 지난 4월까지 방송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또 촬영 중이니까. 예. 네, 내년에 JTBC에서 나온대요. 예. 봉주님, 이재성님, 저도 참여할게요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럽더니 숲이었어. 권혜호 배우님 가슴 따뜻함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깜상님은 일본에도 우리 동포가 있었네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에서 배웠죠라고 이미영님 말씀해 주셨고요. 너무 멋지게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라고. 예. MJ 고님 모두 힘내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오직 손병희는
노래는 좀 별로 없었습니다만 짧고 굵게 한 곡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목난 연필 대표이시며 스스로 사회 활동가라고. 운동가입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남들이 뭐라고 합니까? 글쎄 사회 활동가인가요? 운동가? 아예 모르겠어요. 네. 그 저기 그 좀 내려달라고 해도 그렇게 다 아 이렇게, 그렇군요. 예. 역시 기러기들이 문제군요. 기러기? 아무튼 이 뭡니까? 이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그런 게 문제예요. 본인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회활동가라고 아예 타이틀 달아서 규정시켜놓고 이렇게 하는. 하여튼 그렇게 보일 만큼 본업인 배우 외에도 이러저러한 연대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그런 권혜호 씨와 함께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자주 보는 사이입니다만 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여기서 방송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뻤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배우는 역시 네. 배워야 되니까요.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원만이 아닌 오로지 살 길이라는 오래된 그 노래를 그대는 기억하는가. 그것은 대박이라 말만 했었던 오로지 쪽박이었던 오래된 채권처럼 그대로 기약 없었지. 개성공단 넘어 멀어져 갔던 그렇게 잊혀져 갔던 도보다리 건너 다가오고 있는 그렇게 되살아 다시 불러보네. 어쩔 수 없었던 잔고도 압수당했던 불온한 구호처럼 되어버렸던 그때를 기억해. 개성공단 넘어 멀어져 갔던 그렇게 잊혀져 갔던 도보다리 건너 다가오고 있는 그렇게 되살아 다시 불러